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2022학년도 TS1이라는 선생님의 대표 구문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콜럼버스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콜럼버스라는 인물이 뭐였습니까?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죠. 그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갔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위대해지는 건 아니야. 그지? 항상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주커버그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분들 보세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분들이 있지. 그런 분들이 진짜 위대한 인간의 업적을 남기거든. 뭐 강의 같은 거, 인강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어. 그냥 모든 사람이 듣는 다 그냥 유명한 사람만 찾아 듣는 사람도 있어. 근데 특이하게 선생님 같은 사람의 강의를 찾아서 듣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콜럼버스 같은 학생들이에요. 지금부터 그런 학생들이 저에 대해서 하는 평가 이런 걸 보면서 저를 좀 객관적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평가를 하려고 하면 좋은 말밖에 안 나오겠죠. 생김새도 괜찮고 뭐 이런 얘기부터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상당히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해 스카이에 대해서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 후기인데 저는 이 학생의 강의 정말 저를 잘 표현했다고 보고서 놀랐어요. 와.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강의 TS1을 듣기 전과 후의 차이는 영어에 대한 일관성입니다. 들은 후에 일관성 생겼다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해석을 할 때 예외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예외가 아닌 것을 보고 저는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 강의에서는 예외라고 가르치지만 제 강의에서는 규칙 안에 포함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강의에서는 해석이 확장되도록 유기성 있는 강의 순서와 배운 것이 바로 적용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이거 정말 잘 파악한 겁니다. 이 TS1이라는 건 확장이 핵심이었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TS1이라는 강의는 확장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서 그 개념이 전달되고 있어요. 그 다음 강의에서 배운 내용 몇 번 반복하면서 채활하니 그 내용으로 안 뚫리는 문장이었기에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렇죠. 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배우기 때문에 제대로만 채화하게 되면 분석 안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삼수를 하면서 이 부분 제가 보면서 와, 이 학생이 정말 여러 경험을 해봤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고3 때 들었던 영어 강의에 있었을 것이고 재수할 때 들었던 영어 강의에 있었을 텐데 삼수를 하면서 제 강의로다가 찾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부터 이런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고3 때라든지 이럴 때 그냥 유명한 선생님의 강의를 듣다가 이제 재수나 삼수를 하게 되면 사람이 태도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실력을 올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유명한 강사가 나랑 잘 맞는 강사가 아니라 나랑 잘 맞는 강사가 따로 있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되게 전략적인 접근을 해. 그러니까 이제 어린 거하고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든 거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략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뭘 찾냐면 진짜 실력을 높여주는 강의 이런 것들을 막 찾아요. 옛날 글들 같은 거 막 찾아보면서 그러면서 강의를 듣기 시작한다고. 제 예전에도 그런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이 현강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제 강의 현강에. 알겠어요? 그러면 보면 매년 있습니다. 막 27 이런 학생들이 와서 수업 듣습니다. 그리고 잘 돼요 또. 좋은 결과를 얻고. 저 기쁘죠. 그래서 제가 이게 삼수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일관된 해석 강좌를 본 적이 없고 앞에서부터 밀고 나가는 해석할 수 있어 내용이 끊기지도 않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분석했어요. 영어는 앞에서도 밀고 나가잖아. 아니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영어 문장 읽을 때 뒤에서 앞으로 읽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는 걸 배우잖아. 그러면 중간에 끊겨. 흐름이 끊기고 문장이 복잡해지면 그거 해석하는 순서 찾다가 내용이 차라진다고. 앞에서도 쭉 밀고 나가면서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의도한 것도 제대로 잘 이해했습니다. 이 강의 들으시면 연계 공부와 문장 간의 연결을 하며 읽는 공부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 강의 플러스 독해 공부하면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으니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어계의 혁신입니다. 아부하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무슨 이벤트 해가지고 이 댓글 이벤트 같은 거 했던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혁신이 제대로 공부하면 혁신이라는 생각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영어 학생입니다. 이 아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이 아영이 예뻐요. 안녕하세요. 올해 고3으로 올라가게 된 수험생입니다. 일단 처음에 상변 생각을 접할 때 평소 배워왔던 영어 문법과 달라 다소 많이 당황했었는데 제가 이제 재종반에서 수업을 할 때 재종반에 이제 상대평가 시절에는 어땠냐면 영어 선생님만 3분이 들어가거든. 3분이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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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을 들어가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가는 반에 이제 학생들은 되게 괴로웠어. 한 달 동안 괴로워했어. 왜? 제가 가르치는 거 다른 쌤이 가르치는 거 막 충돌이 나니까 애들이 막 정신없어해. 근데 그게 한 달이었다. 한 달 지나면 다른 선생님 강의도 제 강의의 내용으로다가 막 이해를 하기 시작해. 오히려 더 넓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이 겪었던 당황이라는 건 그런 혼란이었을 겁니다. 얼마 안 갑니다. 그 시기는 올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이게 당연한 건데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못 배워왔잖아? 그러면 잘못 배운 거를 다시 고치려고 하면 혼란이 생겨요. 그러니까 습관도 고칠 때 어떻니? 습관도 고칠 때 자꾸만 옛날 습관이 툭툭 튀어나오잖아. 그 기간을 겪어야 돼. 혼란기를 겪어야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야, 어떻게 변화 없이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죠? 변화 겪어야 됩니다. 이 학생 잘 겪었나 봐요. 상변생께서 차근차근 우리나라 영어 문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제가 그동안 엉터리로 영어를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영어 문법은 일본식 영어 이틀에 짜여져 있어. 기존의 영어 문법과 멀어졌다면 이거 잠깐 설명할게. 일본식 문법이라고 하는 걸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1800년대 중엽의 영어학, 그러니까 1800년대 중엽에 만들어진 영어학이 있어요. 그 영어학을 일본이 받아들여. 그래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자기의 소화한 책을 만들어내고 그 영문법 책이 지금까지 영어 문법의 베스트셀러야, 일본에서. 근데 그거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책들이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알겠어요? 되게 유명한 M으로 시작하는 그런 책들 있잖아. 그런 책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영어가 지금까지 99% 그 체계를 따라가고 있다고. 1800년대 중엽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알겠어? 말 타고 다니던 시절. 이해됩니까? 근데 영어학은 그 이후로 발달 안 했어? 발전했어요. 1970년대 막 이럴 때 많이 발전했어. 촘스키란 분이 얼마나 많이, 그죠? 바꿔놨습니까? 그 이후로 훌륭한 학자들도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그 새로운 책에 얼마나 멋있고 좋은지 모르죠. 그죠? 그거로 배우면 다시 못 돌아가. 그래서 상변쌤께서 가르쳐준 영어 문법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유명한 영어학자들이 만든 체계를 선생님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것 뿐입니다. 정말 영어의 본질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 같아 이해가 잘 되고 조금 더 영어와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영어를 계속 배워왔지만 고3이 되어서야 영어의 본질을 깨닫게 되어 다행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영어에 대한 배신감도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뭐 공부한 거야? 짜증나 이 얘기지. 그지? 이제라도 제 앞에 나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죠? 꼭 상변쌤 소문 많이 내겠습니다. 만수무병장수 하세 효. 그죠? 네. 귀엽네요. 네. 봅시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제가 한번 저에 대한 걸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fnkorea라는 fnkorea.com이라는 그 사이트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무슨 사이트인지 모르겠어요. 검색만 해봐서 이 사이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제목이 이렇게 붙었어. 영어 구문 강의 중 최고라고 생각하는 강의라고 하면서 제 강의가 소개돼 있더라고. 진짜 인생 강의다. 유튜브에 무료로 배포함. 여러분 유튜브에 무료로 배포한 거는 사실 절대 공식 넘버 원이라는 강의입니다. 절공 넘버 원. 이거는 TS1 지금 설명한 TS1과 이란성 쌍둥이 강의예요. 이란성 쌍둥이의 특징이 좀 달라서. 아무튼 이거 듣고 체화시켜서 수능영어 하나 틀렸습니다. 하나 틀리면 97점이네. 그죠? 98점 아니면. 수능용 구문 강의인데 요새 20, 30대 공시 토익 수험생들도 많이 듣더라. 절공 넘버원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사실은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처음에 올리긴 했어. 선생님이 인강하기 전에는. 그러다가 수험생들은 안 듣고 토익 공시생들만 듣더라고. 그래서 토익 공시생을 위한 강의로 남아있어요. 얘는 아직도. 지금도. 지금 순간에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TS1은 수능용어로다가 스카이에 대해서만 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년도 학생을 위한 영어 강사 정리. 19년도면 18년이에요. 2018년. 2018년에 어떤 학생이 thisInside.com 여기는 어떤 사이트인지 알아요. thisInside.com이라는 그 곳에 여기 뭐 이 번호 가지고 한번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글을 올렸는데 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 강사 10명이 넘는 강사들에 대한 총평을 쫙 써놨어.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어. 제가 우선 감사하는 건 저를 그 중에 넣어놨다는 거. 그 리스트 안에 저를 포함시켜줬다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저 상변 저 듣보잡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유명하지도 않은 강사를 넣어줬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죠. 근데 내용을 보고서 감동했잖아. 사실 상변생님은 수험생 할 때 들어본 적도 없고 못 들어봤대. 그래서 좀 가슴 아프다. 재종반 때 친구들이 인강 듣길래 재종반 학생들이 선생님을 찾아듣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학생 때 해보니까 유명한 거 필요 없더라. 진짜 실력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재종반의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를 많이 찾아 듣는 겁니다. 교재만 본 적이 있다. 네, 교재만 본 적이 있대요. 네. 이번에도 사실 반수하려고 미리 강의 결제해놨다가 반수안해서 돈이 아까워서 강의 들었음. 돈이 아까워서 들은 거야. 아니었으면 안 들었을 거야. 아, 이거 아픈 얘기인데.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최고의 강사심. 개인적으로. 중요한 건 개인적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사람이 무언가를 판단하는데 그 객관적인 게 어떻게 있어? 혼자의 의견인데, 그죠? 개인적으로 최고의 강사심 끝난 거야. 한 학생의 사로잡았네요. 그죠? 개인적으로 국문 강의에서 감히 최고라 생각한다. 수업 자체가 선생님께서 전공자 느낌 많이 났어요. 물음표인데 전공자 맞습니다. 영어 영문학과 네, 전공했습니다. 영어학 내용을 바탕으로 오개념 없이 수업하시고 마치 수학 공식처럼 문장에 다 적용되더라. 네, 영어학자들이 수학 공식처럼 잘 만들어놨습니다. 나는 솔직히 영어 공부하면서 SVOC,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런 거 거의 적어본 적 없는데 선생님께서는 거의 모든 문장에 다 적으실래 처음엔 좀 답답했는데 공부 반복 조금 바꿔봤더니 훨씬 해서 잘 되더라. 그죠? 바꿔보니까 훨씬 더 정확해지더라. 문장 구조 분석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도움을 주는 강사님인 교재 무한 반복하고 EBS 교재나 기출로 분석해봐봐. 처음에는 이 문장 성분 적다가 체화되면 네 머릿속으로 다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해서 매끄럽게 된다. 이 학생은 올바른 단계로 공부한 겁니다. 제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공부한 거예요. 의식적인 학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체화가 돼. 무의식화된다고. 그러면 저절로 보여. 좀 더 이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중에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2013년도면 2012년입니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오래된 댓글 가져오시... 이거 오래 나온 댓글인데 이 학생이 내 강의를 처음 들은 게 2012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투스 청솔 경홀과학 기숙학원반에서 제가 이 당시 이투스 청솔 기숙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상변쌤 만나서 AB 강의. 이게 AB라고 하는 게 나중에 절대 공식이 된 거고 절대 공식을 이제 절대 공식이라는 거 말고 이제 TS1이라는 걸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한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건데 아무튼 지금 TS1 강의의 가장 옛날 강의 이름이 A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의를 듣고 머리에 망치를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었죠. 충격받을 만하죠. 영어를 느낌적으로 독해하던 습관을 완전히 깨부셔줬던 상변쌤. 이후에도 모 사이트에서 AB 강의도 듣고 책을 또 보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구문은 상변쌤입니다. 그죠? 이 모 사이트에서 제가 1위 했었어요. 영어로. 모르시겠지만. 네. 그 다음에 고독한 러너. 이런 분들 꽤 계시거든요. 인생 선배님, 저보다 이제 나이 많은 선배님들인데 이분은 이제 영문과 졸업도 하셨어. 50대 직장인이시래. 온갖 강의를 다 들어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완강한 건 처음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찬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건 듣다가 이거 아닌데 싶어서 이렇게 그만두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 강의는 다 완강하셨다는 거야. 덕분에 문장을 보는 일이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50대 분들은 세상을 사시면서 생긴 지혜라는 게 상당히 뛰어나셔요. 사람도 어느 정도 보면 쟤 사기네. 저 진국이네. 파악을 하신다고. 조금만 봐도. 그러니까 솔직히 그 20대 미만의 학생들은 잘 속아. 이 말빨에 잘 속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잘 안 속으셔. 근데 제 강의를 듣고 50대 넘는 분들 중에서 영어 실력 엄청나게 향상되신 분들 계셔. 심지어 지금 영어 강의 하시라고 말씀드려도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세요. 유명한 인간 강사보다 실력 더 뛰어나셔서 그런 분들 계셔. 선생님 카페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 이런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규영 군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분 저예요. 이분한테 배우면 영어가 뭐라 해야 할지 진짜 자연스럽게 된다. 고3 수강생인데 1년 동안 2등을 올려주셨다. 79점이었는데 91점 됐다. 성공한 거죠. 욤욤욤. 네. 절공 제로부터 보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 절공 제로라는 것은 기초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TS1 수준을 듣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올해는 TS0라는 강의를 스튜디오에서 아마 런칭할 거예요. 교재 만들어서. 진짜 지금까지 수능 지문이 안 읽혔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아직 5강밖에 안 들었지만 눈이 트이는 느낌?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수능 2달밖에 안 남았지만 절공 1까지 완전히 체화해서 좋은 점수 받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쌤. 이 학생은 좀 수능이 얼마 안 남았던 시절에 이 이야기를 썼지만 그래도 변화를 느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써준 것 같죠. 그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르하라는 님이 이분이 저예요. 왜 대단하냐면
보통 수능 강의는 수능 대비할 때만 듣지 나중에 굳이 찾아 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분은 토익이나 시험 등으로 영어 공부를 하시기 오면 다시 찾게 된다. 실제로 제가 2014년도에 인강 쪽에서 약간 좀 유명했어요. 그 당시 1타랑 이렇게 비교되는 시절이었거든. 근데 그 시기 때 저한테 영어를 이제 배웠던 수험생들이 요즘에 성인이 돼가지고 토익이라든지 아니면 공시 준비 등등의 준비를 하면서 다시 찾아온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네, 감사한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말분, 제 동생이 선생님 강의 보고 다른 강의를 못 듣네요. 유튜브에라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랑 그냥 코드가 딱 맞는 거죠. 그죠? 제가 감사하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1에서 배우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딱 한 문장으로. TS1은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구와절의 구조와 그 다음에 해석 방법과 용법을 배웁니다. 이게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야.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구와절들이 있는데 그 구와절들의 형태적 분석, 구조를 분석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걸 배워요. 그럼 나중에 보자마자 그 구조구나 보면 얘 뭐구나. 그 다음에 얘는 얘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건 저렇게 해석해야 되겠네. 배운 대로 해석하시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까지 알면 이해가 되는 거죠. 알겠어? 되게 유기적이야. 형태, 그 다음에 해석, 의미, 그 다음에 용법. 이 세 가지 형태와 의미와 용법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책이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TS1과 시중의 유명 국문 강의들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시중의 유명 국문 강의들은 사실 구문 강의라고 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구문이라고 하는 게 신텍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장을 이루는 문장을 이루는 규칙을 배우는 것이 구문이거든. 신텍스는 그래마의 하나의 하위 구조예요. 알겠어요? 그래마의 하나의 일부인데 그 그래마 중에서 어떤 문법이냐면 문장 문법을 신텍스라고 얘기를 해. 그럼 문장을 구조를 배워야지 제대로 신텍스를 배우는 건데 시중의 유명 구문 강의들은 문장 구조를 제대로 배우지는 않아. 구와절에 대한 구조를 제대로 배우지 않아요. 단어가 구를 이루는 확장 과정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이렇게 해석해. 어려운 문장들 모아놓고 해석법을 많이 가르치시거든. 그래서 그거랑 성격이 달라요. 진정한 구문 강의예요. 진정한. 이거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냥 문장 모아놓은 거 아니야. 문장 모아놓고 해석 연습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정한 구문 강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 시중의 구문 강의들은 토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0년대 중엽에 만들어진 체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얘기를 손빨래랑 비슷한 거예요. 손빨래. 알겠어요? 근데 TS1은 세탁기예요. 그러니까 세탁기. 손빨래 하던 사람이 세탁기 쓰기 시작하면 손빨래를 못 돌아갑니다. 특히 요즘에 최첨단 세탁기들은요. 손빨래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빨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세탁기가 품질이 안 좋을 때는 이거 여기가 이렇게 때가 안 좋으면 거기를 애벌빨래 해가지고 넣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 그럴 필요가 없어. 세탁기가 너무 좋아져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TS1은 그런 강의입니다. 시중의 유명 구문 강의를 파발마라라고 생각하면 1800년대 중엽에 그저 타고 다니던 TS1은 전기자동차예요. 아주 세련된 전기 스포츠카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왜 이런 얘기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들어보면 그러니까 예외가 없으니까 바로 적용이 되니까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첫 강의 하나만 들어보셔도 돼. 첫 강의 하나만 들어보셔도 정확성의 차이점이 있어. 진짜 정확성의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그 시중 유명 구문 강의들 애매하게 설명하는 거를 이건 명확하게 설명해. 시중 유명 강의들이 예외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건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가르치는 규칙 내용 안에서 모든 게 다 이해되실 겁니다. 수학 같으실 거야.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는 진짜 영어가 수학 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유명한 영어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저는 뭐 한 사람이야? 그거를 이렇게 소화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수준에 맞게 전달하는 역할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강의 수강 대상 알려주세요. 일단 고3과 N수생은 1등급부터 3등급 절대평가 기준입니다. 정도 학생들이 들으면 적절합니다. 그리고 고1 그래서 고2 학생들은요. 중딩은 안 듣겠죠?
1에서 2등급 학생들이 듣기에 적절합니다. 선생님 저는 4등급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왜 TS1을 이렇게 잡고 있냐면 TS1은 문장들이 좀 어려워요. 수능 기출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바로 이게 처음 영어를 이제 노벨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베이스 없는 학생들이 듣는다면 좀 힘들 수도 있어. 우리가 왜 힘들면 마치 이거 막 철봉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3m 위에 있는 철봉을 잡으려고 뛰겠니? 안 뛰지. 내가 이렇게 팔 뻗었을 때 한 4, 50cm 있으면 뛴다고. 왜? 잡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 너무 힘든 거 하는 거는 포기를 빠르게 만드는 원인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4등급, 5등급 학생들, 뭐 고1, 고2 같은 경우는 3, 4, 5등급 학생들이 만약에 제 강의를 죽어도 듣고 싶다라고 하면 TS1 하기 전에 TS0라는 강의가 있을 거야. 올해 처음 만들 거예요. 이 강의가 그런 학생들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노벨을 위한 강의 시작할 거거든요. 그 강의부터 들으시고 그 뒤에 이걸 완강하고 반복 좀 한 다음에 TS로 들어오시면 그러면 가능할 수 있어. 그러면 큰 그림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은 이렇게 잡아놓았다. 선생님 저는 4등급이지만 저는 4등급이지만 제가 진짜 의지가 강해요. 그리고 제가 국어도 원래 잘해서 국어 1등급 나와요. 1, 2등급 나와요. 근데 영어를 제가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재밌으면 저 잘 따라갈 수 있어요. 들으세요.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TS1으로다가 극복하면서 들으면 마치 우리가 산 올라갈 때 이렇게 나지막한 산 올라가는 거고 가파른 산 올라갈 때 같은 시간 올라가면 가파른 산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지. TS1은 그런 강의가 될 거거든. 그래서 할 수 있는 의지만 충분하다면 TS1은 정말 빠르게 성적 올릴 수 있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들으세요. 막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유튜브 절대공식 넘버원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아까 선생님이 절대공식 넘버원하고 TS1은 일란성 쌍둥이라서 일란성 쌍둥이야. 알겠어? 일란성이 아닙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 이거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할 수도 있지. 교재값이 달라요. 교재 가격이 절대공식하고 TS1이 다르다고. 절대공식은 4.2만 원, TS1은 2.5만 원이야. 꽤 차이 있잖아. 왜 이런 차이가 있냐? TS1도 원래는 예전에는 되게 비쌌어요, 강의. 알겠어요? TS1도 옛날에 비쌌는데 그 스카이에듀에서 인강을 듣는데 강의를 따로 책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재비를 비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TS1은 가격을 낮췄어요. 25,000원으로. 근데 이 절대공식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진행이 되거든. 강의료가 공짜기 때문에 그 강의료의 일부를 교재비에 넣는 그런 개념으로 교재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요. 스카이에듀 패스가 있습니다. 무조건 TS1 들으세요. 당연하지. 야 경제적으로 생각해. 경제적으로 판단해야 돼. 선생님 저는 강의를 2번 더블로 결제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있니? 선생님 저는요 패스가 있는데 선생님 단강사 다시 결제할 거야. 바보지. 왜 그러고 있어? 돈이 남아 돌아요? 선생님 불쌍해 보입니까? 지금 그 정도 불쌍해 보이진 않죠?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냥 패스 있으면 이거 듣는 게 맞아. 알겠어? 근데 저는 패스가 없어요, 선생님. 저는 스카이드에서 들을 강의가 없습니다. 저는 성인이거든요. 성인이면 TS1을 들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절대공식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경제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가 일란성 쌍둥이니까. 개념이 거의 겹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절대공식하고 TS1은 개념 문장이 있죠. 예문. 예문의 차이가 좀 있어요. 예문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냐면 절대공식과 TS1의 차이점은 절대공식은 쉬운 개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쉬운 개념 문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공식은 그냥 바로 배운 개념 딱 탑재만 하면 예문들 싹 다 이해해야 돼. 왜냐면 그 개념 하나가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 문장들이거든. 근데 TS1은요.
개념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막 세네 개가 섞여 있어. 다른 개념들이 막 들어가 있어. 아직 배우지도 않은 것들이. 왜? 얘는 수능 기출 문장으로 돼 있거든. 실전적인 문장이 난이도가 높아. 알겠어? 그래서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사실 절대 공식 듣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어차피 절대 공식 들어도 1등급 나오거든요.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뭔가를 해보겠다. 아니면 아까 얘기했잖아. 경제적인 이유로 TSO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TSO는 들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는 처음에 좀 벅찰 수 있어. 그런 학생들에게. 하지만 잘 견뎌내면 나중에 완강하고 나서 다시 볼 때부터는 그게 이해되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개념이 다 쌓여있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보기 시작하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복습하면서 다시 볼 수 있는 예문들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대부분의 구문교재들이 시중 유명 구문교재들이 다 기출문장들이잖아. 그러니까 시중의 교재랑 비슷한 거는 이거예요. TS1. 예문이 비슷한 거는. 얘는 시중 교재라고 예문이 달라요. 알겠어요? 진짜 정제된 문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념의 전달 순서가 달라요. 비슷한 개념을 전달하지만 개념 수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절대 공식은 크게 세 개의 덩어리, 명사적 덩어리, 형용사적 덩어리, 부사적 덩어리라고 덩어리를 나눠서 덩어리별로 그 덩어리에 해당되는 구화절들을 설명합니다. 근데 TS1은 어떠냐면 TS1은 확장이 초점을 맞춰져 있어. 확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장을 복잡하게 만드는 길게 만드는 원리 있잖아요. 그 길게 만드는 원리를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다뤄. 그러니까 짧은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점점 이 덩어리가 커지는 걸 배워간다는 거야. 그래서 순서대로 배우다가 보면 아, 이 덩어리들 복잡하고 길었던 애들이 싹 다 이해되는 순서대로 배열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점이 차이가 있어. 뭐가 더 좋습니까, 선생님? 내가 판단을 못해. 내가 더 좋은 게 하나로 다 결정될 수 있으면 이걸 왜 두 개를 따로 만들었겠어요? 둘 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TS1, TS는 나름대로의 장점이고 절대공식 나름대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을지는 잘 모르겠다, 나도.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판단을 기준을 여기서 둬라. 알겠어? 여기 둬라. 스튜디오 패스 있으면 무조건 TS1. 없으면 절대공식. 그 다음 네 번째. 그 다음에 개념의 양은 조금 개념의 양이 TS1하고 절대공식에서 TS1이 좀 더 많아요. 이게 한 절대공식 100%라고 얘기했을 때 한 105%? 이 정도의 개념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형 부정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공식은 안 나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원형 부정사절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TS1은 넣었어요. 나중에. 이게 나중에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절대공식을 공부한 학생들은 나중에 고구마에서 배우는 개념들이 좀 있는데 그 고구마에서 배우는 개념의 일부가 TS1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차이가 있다. 근데 이거 미미합니다. 영어 문장을 보는 눈에 있어서 이게 까마득한 차이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절대공식에 이미 다 있고 TS1은 그거를 포함해서 좀 더 많은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거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요즘에도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말로 OT를 끝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완강이에요. 완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강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 막 어르고 달래고 이러는 분들 많잖아. 내 강의 재밌으니까 끝까지 볼 거지. 그러니까 재밌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야 깎아 먹어 깎아 먹으러 와. 수업 들으면 깎아줄게. 이거랑 약간 비슷한데 제 생각은 좀 그래요. 깎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영어 본질적인 영어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껴야 진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공부 자체의 즐거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 제일 필요한 요소예요. 재밌기 위해서는. 저는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끝까지 완강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영어가 점수가 올라가면서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개입하지 않아도
저절로 영어 완강하시고 점수 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익숙함과 실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하라고 말씀드리면 한 문장 5번 보고 나서 아는 건데요? 선생님 이거 아는 걸 또 해서 뭐합니까? 반복해서 뭐합니까? 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기출 문제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친숙한 건 실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석해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면 그게 기억이 나서 해석이 된다고. 근데 진짜 실력이라는 거하고 친숙함의 차이는 뭐냐면 처음 보는 지문을 딱 봤을 때 처음 보는 지문 속에서 배웠던 개념이 싹 다 보인다라고 하면 이건 실력이야. 근데 처음 보는 지문에서는 안 보이는데 배웠던 지문에서는 보인다. 이건 익숙함 수준이지 실력의 수준이 아닌 겁니다.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알겠어? 익숙한 걸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마. 그래놓고 선생님 저는 왜 배울 때는 알겠는데 적용이 안 됩니까? 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익숙한 단계에 이르는 거지 실력의 단계에 이르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 다음에 실전 적용을 알 수 있는 체화의 정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보는 지문에서 그 지문에 있는 모든 문장들이 배운 개념으로 다 쪼개질 수 있어야 실력인 거야. 알겠어? 실력은 3단계가 있어요. 실력이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보려 해도 안 보이는 단계야. 즉, 이 단계는 개념이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강의도 안 들은 거지. 노베이스가 보통 저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보려 하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할 때는 분석이 돼. 선생님이 더로 시작하게 되면 뭐가 뒤에 나온다고 했고 그때는 뭐 한 꿈, 영꿈이고 뭐 이런 것들 막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보여. 알겠어요? 이거는 강의를 완강한 상태. 어느 정도 개념이 숙달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도 실력은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 선생님이 문장을 막 분석하는 걸 가르치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시험장 가서 그 분석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하죠. 분석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건 2단계에서 하는 학생들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야. 2단계 학생들이 의식적인 숙달을 할 때 2단계로 건너갈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영어 문장을 봤을 때, 영어 지문을 봤을 때 의식적으로 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쭉 읽어요. 우리나라 말처럼 그냥 쭉 읽어요. 읽으면 뭔 얘기인지도 알겠고 구조 저절로 들어와요. 아까 삼수생이 했던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게 맞는 거야. 제대로 공부한 거야. 안 보려 해도 보여야 돼. 저절로 분석이 돼야 돼. 나는 분석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문장이 덩어리져서 보여요. 덩어리져서 쿵, 쿵, 쿵. 그래서 의미라는 게 덩어리로 이어져 있거든. 옛날엔 개별적인 단어로 쪼개져 보였다면 이건 잘못 보고 있는 거야. 개별적인 단어로 쪼개져 보이는 건 1번 단계이고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개별적인 단계로 쪼개져 보이는데 배운 개념을 적용하면 덩어리로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게 2번째 단계고 3번째 단계는 그냥 덩어리로만 보여. 알겠어요? 저절로 덩어리로만 보여야 돼. 그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의식적인 반복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암기하는 것은 반복에 해가 되는데 여러분의 뇌는 좀 게을러서 반복되는 걸 일부러 암기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고 반복하실 수만 있으면 3단계에 이를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쭉쭉쭉 읽어나가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계속 유지되고 쌓입니다. 알겠어? 시험장 가서는 3번 단계에 이르러야지 시험장 가서 이렇게 막 줄 긋고 있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실전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실력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 3단계로 가셔야 돼요. 알겠죠? 처음 보는 지문에서 그게 바로 될 때 실력이다. 그 전까지는 실력이 아니야. 그냥 친숙한 거야. 익숙한 거야. 그 점의 차이를 꼭 명심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오늘 TS1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